지난 시간에 이어 기초 통계분석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96 기술통계부터 살펴볼게요. 기술통계에 관한 정의는 자료의 특성을 표, 그림, 통계량 등을 사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요약하는 이러한 기초적 통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쉽게 가시화를 시켜줌으로써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즉 통찰력을 얻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도넛 차트나 히스토그램, 상자 수렴 그림 등과 같은 가시화를 시켜 놓은 표나 그래프 등이 나와 있죠. 다음은 297페이지에 통계량에 의한 자료 정리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심 위치의 측도, 즉 자료는 x1, x2 쭉 이렇게 xn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표본 평균은 전체 개수로서 나누어 주는 것이 될 겁니다. 중앙값은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자료값,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로 표현해놨죠. 물론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계산 방법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삼포의 측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삼포도로서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및 4분의 수 범위가 언급되어 있죠.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승을 하게 됩니다. 즉 양수화를 시키는 것이죠. 4분의 수 범위는 IQR이라고 해서 Q3 마이너스 Q1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4분의 수는 1/4분의 수를 Q1이라고 표현할 때 25, 2/4분위는요 50, 3/4분위는 75 백분위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죠. 자, 변동계수 V는 X바분의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등으로서 두 집단 간의 어떤 차이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인 그러면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표준 편차는 평균값이 큰 데이터 쪽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A반과 B반의 성적에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어느 반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를 논할 때에 표준 편차로서 단순 구분을 하지 않고요. 바로 이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평균을, 즉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와 변동계수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되어 있죠. 일단 평균을 구해서 다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표준 오차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이 한 번의 샘플이 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 반면에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러 개의 평균, 즉 샘플을 무작위 반복 추출하였을 때에 이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표준 편차죠. 근데 표준 오차라고 할 때는 SE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개의 평균, 특정 샘플을 무작위로 반복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요 평균을 구해서 그 차이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E의 그 공식은 루트 n분의 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전체 SE의 값은요 작아지죠. 따라서 n, 즉 샘플을 크게 하면 크게 가져갈수록 이 오차, 즉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하면은 완벽한 여러 기술 통계 수치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한계점이 많죠. 또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통계학적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하셔야 될 내용은요, 이 표준 오차, 즉 SE 값은 루트 n분의 s이기 때문에 n의 값을 충분히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오차를, 즉 표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예시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차곡차곡 거기서 제시된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산, 표준 편차, 뭐 사분위수, 변동 개수, 그 다음에 뭐 표준 오차 등이 예시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분포의 형태에 대한 측도로서 뭐 외도, 첨도, 산점도, 공분산 등의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외도와 첨도 등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외도가 양수인 경우엔 왼쪽으로 밀집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띠게 되었다. 그 다음에 외도가 음수인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밀집되어 있고 왼쪽에 긴 꼬리를 갖는 형태, 외도가 0인 경우는요, 좌우 대칭의 분포를 띠게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외도의 크기에 따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가 양수인 경우에는 최빈값보다 중앙값이 크고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큰 순으로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이러한 형태의 분포, 즉 외도가 뭡니까? 0보다 큰 경우인 거죠. 좌우 대칭인 분포는요, 외도가 제로라 되어 있죠. 세 번째 그림은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이러한 분포 형태를 갖는 것은 외도가 음수인 경우이다. 거죠. 자, 299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외도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보세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이 다 일치가 되죠. 그렇지만 외도가 양수인, 즉 오른쪽 긴 꼬리 형태의 분포를 보시면은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이 오른쪽에 있고요. 최빈값이 왼쪽에 있죠. 이처럼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등의 외도, 즉 분포 형태에 따라서 서로 분포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첨도가 나옵니다. 자, 첨도 값을 보고 우리는 그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한지, 그 다음에 완만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첫 번째 걸 한번 보시면은요, 표준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처럼 첨도에 따라서 첨도가 크면 클수록, 즉 0보다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뾰족한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히스토그램 등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신 거니까요. 페이지 3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 형태로서 이렇게 서로 분포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301페이지 인과관계의 이해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y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y는 a 플러스 bx라고 했을 때에 y의 값은요, x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다음은 독립변수는요, 설명변수입니다. 영향을 y에 주는 변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산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들로 표현한 그래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참고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산점도에서 확인할 사항에서 두 변수 사이에 선형관계, 즉 직선관계가 성립하는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r은 1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r은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완전 무상관인 r은 제로인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해 둔 겁니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가도 고려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즉 y는 1 플러스 2x 등과 같은 1차 함수 등과 같이 직선관계로서 정의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값이 존재하는가, 즉 이러한 회귀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지 또는 설명이 불가능한지와 같이 극단값들이 존재하는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다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공분산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교재에서 언급한 정의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두 확률 변수 x, y의 방향의 조합, 그래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x, y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두었죠. 세부적인 내용은 엑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것으로 학습을 대신하겠습니다. 공분산의 부호만으로 두 변수 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분산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두 변수는 양의 방향, 그 다음에 공분산의 부호가 음수이면 두 변수는 음의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산점도에서 플러스의 관계인지 마이너스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XY가 서로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XY는 0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그 공분산이 0인 산점도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상관분석입니다. 자, 상관분석의 정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즉,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여기서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비가 되겠죠. 종속변수는요, 매출액이 될 겁니다. 즉, 매출액에 광고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상관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되어 있죠. 공식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관관계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마다 또는 그 분석 영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상관분석 이 수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A, B 혹은 두 별량,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상관 계수가 0.2 이하이면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0.2에서 0.4 사이면은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4에서 0.6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0.8 이상이면은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교재 3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관 분석의 이제 유형은 뭐 피어슨 상관 분석과 스피어만 상관 분석 등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도를 등간 척도, 서열 척도, 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관 분석을 위한 이 R 코드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사는 VAR을 쓰죠. 공분사는요 COV, 그다음에 상관관계는 COR 등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나 또는 SPSS 등을 통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 사실은 쉽게 이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실제 수작업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계수까지가 도출되는지에 관한 연습은 차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관분석의 가설검정이라고 나와 있죠. 상관계수의 값에 따라서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고 없고 등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p-밸류 값이 0.05 이하인 경우, 즉 95% 신뢰 수준에서 p 값에 따라서 대체 가설을 채택하는지 규모 가설을 채택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관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신 것으로 하고 엑셀을 통해서 실제 수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